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전지현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한국의 여배우가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505억에 샀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 505억 원이라고 하는 부동산 대금을 치르는데 은행으로부터 한 280억 정도를 대출을 내고 자기 돈을 한 220억, 225억 정도를 해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되게 의아한 건 이런 기사가 왜 메인에 나오냐라는 거죠. 사실상 상가 부동산에 대한 판매를 위해서 기획해서 만든 부동산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강서구 등촌동에 상가 건물을 국민은행으로부터 505억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 국민은행은 작년 3월에 350억을 주고 산 건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전재현이라고 하는 이가 작년에 350억에 거래된 상가 건물을 올해 505억에 샀다라는 거죠. 155억을 더 줬다는 얘기인 거죠.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너무 무리한 거다. 라는 생각은 저는 드는데, 뭐 저는 상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그쪽, 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그 상가 건물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지현이 2009년에, 2008년에 강남구 논현동에 지상 5층에 연면적 546평의 상가를 한 대략 한 80억, 80한 5, 6억에 사서 149억의 차익을 보고 작년 9월 달에 매각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뭐 강서구 등촌동에 재투자한 걸로 그렇게 업계에서 보고 있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505억 원을 주고 등촌동에 상가주택을 산 건 되게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잘 모르겠는 거죠. 왜냐면 유명 연예인들이 어느 지역에 상가 부동산을 샀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산 건지 아니면 그렇게 이름을 빌려주고 그렇게 자전거래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우리들은. 그냥 언론에 뉴스가 저렇게 나오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만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저렇게 유명인들이 상가 부동산을 샀다라는 그런 뉴스를 듣고 '아, 내가 돈을 벌면 저렇게 상가주택을 사야 되는구나. 건물주가 돼야 되는구나. 건물주가 되면 따박따박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구나. 혹은 큰 시세 차익을 벌 수 있구나'라는 그런 착각, 그런 유혹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잘 봐야 되는 거죠. 강서구 둔촌동에 505억 건물을 주고 샀어요. 저걸 나중에 누군가한테 600억에 팔 수 있을까? 650억, 700억에 팔 수 있을까? 모를 일인 거죠. 정말로 그렇게 되면 또 뭐 대박인 거죠. 근데 저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걸 과연 저렇게 높은 금액을 주고 사서 시세 차익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울 것 같고 매우 불투명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사실상 저런 상가주택 매매 관련한 뉴스는 믿기 어렵죠.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 부동산 거품이 매우 클 때는 저런 얘기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막연하게 좋겠다. 나도 건물주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심하게 부는 지금은 그저 그냥 에피소드, 가십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저걸 통해서 뭔가 실현할 수 있는,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일은 매우 흔하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전지현이 5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눈먼 얘기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뭐 지금 오늘 이제 대선인데 벌써 새 정치권에서 새 정권에서 집값을 띄울 만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로 부동산이 덜썩거린다라는데 두고 봐야 될 얘기죠.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지금 뭐 동작구에서도 30평대가 뭐 25억이다 뭐 이러는데 이게 말이냐고요.
뭐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25억이다 20억이다 뭐 이러는 상황에 사람들이 소득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유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식당 물가가 폭등하는 지금의 시기에 30평 아파트에 20억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사업을 해서 연소득이 2억 3억인 사람이 몇이나 되냐라는 거죠. 연봉을 2억 3억 받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되냐는 거죠. 연봉 2억을 받아야 월 실수령액이 1000에서 한 1200만 원 정도일 텐데 그렇게 받는 사람이라야 15, 2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원리금을 원리금을 낼 수 있는 정도일 텐데 보통의 사람들이 월급을 200만 원, 300만 원 혹은 많이 받는 사람들 뭐 350, 400 받는 사람이 과연 10억, 15, 2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은 거죠. 집값만 저렇게 엄청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질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죠? 힘들죠? 그러면 아까 전지현처럼 그렇게 상가 부동산을 사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몇이나 되냐라는 거죠. 그래, 전지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되게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여배우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 유재석, 강호동, 뭐 이수근 이런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웬만한 월급쟁이들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쉽게 부동산을 크게 살 수 있냐고요. 어렵죠. 전재현이 강서구 등촌동에 500억 주고 상가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판검사 됐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매우 흔하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주변에 사업해가지고 1년에 한 50억 번대 라고 얘기 듣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죠. 매우 흔하지 않은 매우 드문 얘기라는 거죠. 뉴스에 나와서 저렇게 상가 부동산을 매입한다라는 뉴스를 듣고 나도 그럼 해볼까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저런 뉴스가 나온다라는 건 부동산 시장이 끝물이다. 매우 찬바람이 심하게 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부동산 뉴스 관련해서 서초협회 동작에서 30평대 아파트가 25억에 돌파를 하든 뭐 아파트 매물이 감소했다고 하든 이래저래 부동산 관련해서는 절대로 좋은 상황이 못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분양이 오래 되고 있을 텐데 미분양이 속출하지 않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지금 매우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지금 누군가가 다음에 오늘 대통령이 당선될 리가 부동산 시장을 아무리 좋게 하겠다라고 여러 정책을 내놓는다 한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체적인 흐름은 바뀔 수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오늘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겠지만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미 상당 부분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찬바람이 불 것이고 무리하게 부동산으로 인한 빚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대금 몰락하고 추락하고 하청민으로 전락할 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견디고 기다리려면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돈이 씨가 말랐고 되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따위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무리하게 감당 못할 빚을 지는 건 자살행위다. 절대로 지금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시기가 못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4년, 5년 뒤에 그 이후에 2008년, 2009년, 2012년, 2014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쩌면 그때보다 하락폭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은 더 심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무리하게 빚지지 말고 정말 부동산은 주거의 개념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함부로 투기하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지 않는 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